몇 년 전 나는 중국에서 1년간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기숙사 방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큼 매우 작은 공간이었다. 그랬기에 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건이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최소의 물건만이 있는 공간에서의 생활은 불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나는 물건이 없는 좁은 공간에서 평온함과 아늑함을 느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자유로움이 느껴져 좋았다. 물건이 많지 않아 오히려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나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물건이 가득 찬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자 왠지 모를 답답함에 숨이 막혔다. 매사 의욕이 나지 않고 일상이 점점 건태롭게 느껴졌다. 그때 미니멀리즘을 접하게 되었다. 버림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나는 홀린 듯이 단숨에 책을 읽어나갔다. 우리가 사는 공간, 사용하는 물건에도 생명이 있고 기가 흐른다는 내용을 읽으며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숨막힘도 방 안의 기류가 무겁게 느껴졌던 이유도 모두 쓰임없이 방 안을 가득 메운 물건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다. 비교적 손대기 쉬운 물건부터 시작했다. 고장나고 못쓰게 된 물건을 먼저 버렸고 그 다음은 멀쩡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타깃이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물건을 줄여나갔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소유물을 절반 이상 줄이고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내 방에는 물건이 거의 없다. 덩치 큰 책상도 팔았고 얼마 전엔 침대도 처분했다. 방에 있는 건 책장 하나, 교실 책상 크기의 작은 테이블, 붙박이장이 전부다. 텅 빈, 다소 휑하기까지 한 방은 머리를 맑게 해준다. 물건이 너저분하게 뒤엉켜 있던 방에 살 때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와도 편히 쉴 수 없었다. 치워야 할 짐이 산더미였지만 치우는 일은 자꾸만 미루게 되고 그렇게 생활은 엉망이 되어갔다. 그런데 물건을 줄이고 나자 내 방은 특별히 청소나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깨끗한 방과 창가의 햇살이 시야에 들어온다. 어떤 방해 요소도 없이 매일같이 쓰는 물건들만 갖추어져 있는 방. 그런 단정한 공간에서 나는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공간을 비웠을 뿐인데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다. 물건의 규모를 줄이고 작은 생활을 시작하자 나는 터질 듯한 옷장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래서 옷장의 크기를 양팔을 벌려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려고 한다. 모든 옷이 한눈에 바로 들어와 파악할 수 있어야 입지 않는 옷이 생기지 않고 가진 옷을 12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나는 흰색, 검정, 아이보리, 남색 옷을 즐겨 입는다. 패턴이 화려하거나 색깔이 있는 옷은 기분 전환용으로 몇 벌만 가지고 있다. 모노톤의 의상은 활용도가 높아 적은 가짓수로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또 기본 디자인은 오래 입어도 실증나지 않는 데다 고품질이 아니어도 웬만해서는 티가 나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인다. 신기하게도 옷의 가짓수를 줄이고 난 이후 나는 옷을 더 잘 입게 되었다. 과거에 옷이 많았을 때는
종종 필요한 옷을 못 찾아서 색깔이 매치되지 않거나 위아래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쳤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옷의 가짓수를 줄이고 나자 나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게 생겼고 즐겨 입는 옷을 모두 옷장 안에 질서 정연하게 걸 수 있게 되었다. 옷더미 속에 파묻힌 옷을 찾느라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무엇을 입을지 정확하게 알기에 옷 고르는데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옷이 몇 벌 없다 보니 더 깨끗이 관리하고 새 것처럼 입는 덕분에 오히려 그 옷 어디서 났느냐, 색깔이 참 잘 어울린다는 칭찬을 많이 듣게 되었다. 옷을 못 입는 사람일수록 옷의 가짓수를 줄여야 하고 정리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물건의 절대량을 줄여야 한다. 이것은 절대 진리다. 나는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지만 적은 용량의 스마트폰을 1년 넘게 잘 쓰고 있다. 아니 오히려 용량이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에 매달려 살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면 원인을 바로 파악하고 데이터나 용량을 많이 사용하는 앱을 제거한다. 앱도 기본만 깔려있다. 또 광고성 메일은 스팸 처리하고 불필요한 메일은 수신 거부한다. 덕분에 내 핸드폰 용량은 늘 여유가 있다. 정보가 폐품처럼 쌓여 쓰레기 취급을 받는 시대다. 내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으려면 검색과 저장도 다운사이징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 지저분한 바탕 화면이나 쌓인 메일함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반대로 텅 빈 메일함과 아무것도 없는 바탕화면은 눈을 편안하게 하고 업무를 처리할 때도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효율을 높여준다. 디지털 공간을 간소화하는 작업은 물리적 환경을 심플하게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큰 만족감을 준다. 흔히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가치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공짜가 싫다. 대가의 형태가 신체적 노동이든 재화든 즐거움과 같은 감정적 노동이든 항상 주는 만큼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공짜를 위한 공짜는 없다. 길에서 주는 물티슈나 휴지도 마찬가지다. 결국 홍보수단이다. 물론 휴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물티슈든 뭐든 물건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습관이다. 공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공짜라면 뭐든 챙기게 된다. 공짜라는 이유로 길에서 나눠주는 모든 것을 다 받다 보면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할 집은 창고가 된다. 그렇기에 공짜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반드시 경계해야만 한다. 나는 적당히 부족한 지금의 내가 좋다. 결핍을 즐기는 생활이 꽤나 만족스럽다. 없이 살기 시작하면 부족함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결핍과 불편함이 일상이 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전에 여행을 하던 중 시설이 열악한 숙소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 며칠간 샤워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그곳을 떠나 다음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 허름하긴 매한가지였지만 약한 수압에도 편안하게 물을 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또 가스레인지조차 없던 기숙사에 처음으로 전기포트를 샀을 때 나는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뻤다.
이처럼 결핍으로 인한 불편함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가르쳐준다. 풍족함과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더 큰 편리함을 찾게 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낳게 하지만 없이 사는 생활이 일상이 되면 작은 것에도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많이 갖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은 더 여유로워지는 것이다. 나는 과거에 전형적인 의지형 인간이었다. 바닥난 자존감을 옷, 화장품, 책 같은 물질로 채우려 했고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해소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집착은 나를 더 외롭게 했고 물질로 채운 자존감은 더 많은 물질을 요구했다. 성취와 성장이 없는 그런 삶이 행복할 리 없었다. 그런 우울의 늪에 빠져있던 나를 구해준 건 의사도 치유 전문가도 돈도 물질도 아닌 비움이었다. 쓰지도 않고 쌓아둔 물건, 설레지 않는 물건, 읽지 않는 책, 입지 않는 옷,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보관한 잡동사니를 버리면서 나는 자신감을 찾아갔고 홀가분함을 느꼈다. 이제 나는 무거운 게 싫다. 무거운 가방도 싫고 여행도 가볍게 다니고 싶고 몸도 가벼운 게 좋다. 약간 불편하더라도 조금 배고프더라도 짐이 없어야 속이 비어 있어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다. 편리함에 기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물건을 아무리 사도 늘 갖고 싶은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씩 불편함을 즐기기 시작하면 삶은 몰라보게 간소하고 평화로워진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많지 않다. 없이 살아보자. 불편함을 미덕으로 여겨보자.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삶의 여유 공간은 늘어나고 결핍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 마음은 더없이 자유로워질 것이다.